한 5% 배당률이라면 네. 월로 따지면 한 2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 통신비가 13,000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통신비를 기업에서 배당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든 소비를 배당 기업이 다 내주는 날이 오겠죠. 네.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도 배당 성장률이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 또 50만 원을 배당을 받고 있었다면 지금 7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350만 원까지 야. 증가한 기업이라서 내가 좀 배당 성장률을 노리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세 개 기업을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좀 유튜브에서 좀 주식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를 운영하고 있는 송민섭입니다. 저는 채널에서 얼굴 없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좀 어색하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미국 주식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그중에서 이제 배당과 ETF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 풀어서 말씀드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고요. 제가 5년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영상 올린 걸 세봤더니 한 600개가 넘더라고요. 그거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배당책을 출간하면서 배당으로서 우리가 삶의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배당으로 내 소비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이 책을 이제 내셨는데 사실 뭐 배당 투자만 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까 저 여쭤보니까 뭐 이제 자산 배분을 뭐 다양하게 네. 하고 계시던데 뭐 이번에 배당 투자에 대해서 이 주제로 책을 쓰신 어떤 뭐 계기가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투자는 자산 배분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성장, 배당, 채권, 원자재 이렇게 네 가지 자산군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은 성장주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빅테크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기업을 많이 투자하는데 그런 기업은 공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테슬라 출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까지 따져보는데 배당주는 이 기업 코카콜라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배당주를 투자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고 어떤 기업을 선별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조금 생소할 것 같기도 한데 우선 기본적인 이 배당 투자의 어떤 개념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이 발생되면 주주에게 나눠주는 행위잖아요. 네. 근데 이 이익을 안 주고서 그냥 회사 운영에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은 R&D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공장을 늘리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출과 순이익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 배당 기업들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주주한테 환원해 줄게 하는 기업들인데 보통 이런 기업들은 필수 소비재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코카콜라라든지 스타벅스 그리고 우리 P&G 같은 필수품 같은 기업들 이런 거는 꾸준한 소비가 있으니까 꾸준한 배당을 주기에도 적합한 기업이죠. 그래서 배당주는 보통 이런 꾸준한 소비를 일으키는 기업들이 해주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성장주들은 그 배당 줄 돈을 가지고 뭐 이제 성장에 도움되는 뭐 투자도 하고 뭐 R&D 네. 공장도 짓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왠지 뭐 더 성장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나눠주는 느낌을 받을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코카콜라가 예전에는 성장주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만 이제 코카콜라를 판매할 때가 1970년대인데 네. 이제 아시아를 진출해 보겠다 하면서 한국에 들어온 게 그때예요. 네. 그러려면 당연히 유통망도 필요하고 공장도 한국에 세워야 되고 네. 그때도 배당을 주면서 성장을 시켜 나간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코카콜라가 안 깔려 있는 나라가 없죠. 네. 모든 나라에 이제 코카콜라가 깔렸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인플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높이면서까지 기업의 가치를 키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이런 기업이 이제 배당을 준다. 그럼 더 안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주라고 해서 좀 성장이 더디다. 라기보다는 배당주 중에서도 지금 코카콜라 이 성장기를 겪은 것처럼 성장하는 배당주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에 투자하면 내 배당금도 올라가고 주가 상승도 느낄 수 있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계기도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종목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높이 올라가는 친구들도 보실 수 있다는 게 배당주의 장점입니다. 사실 코카콜라 하면은 뭔가 이 배당주에 뭔가 되게 좀 전형적인 뭐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맞아요.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두 종목이 뭐 더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 성장이 드라마틱한 친구를 이야기하면 브로드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5G 관련된 반도체 회사인데 그 회사가 10년 전에 배당금을 내가 5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 1000만 원을 받게 돼요. 1000만 원을? 네. 오. 그 정도로 배당금 인상을 드라마틱하게 해요. 네. 근데 지금 들어가려고 보면 한 2% 배당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갈까라는 생각, 들어가기 네.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걸 견뎌내면서 투자를 꾸준히 이어가면 배당금 자체는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연평균 한 20% 이상이 돼요. 네. 배당금
인상이. 그럼 올해 100만 원 받았으면 내년에 120만 원 받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다 보니까 배당금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기업에서도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꽤 있고요.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애플도 배당을 줍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고 엔비디아도 배당을 줘요. 네, 네. 근데 그게 좀 작을 뿐이죠.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들도 배당을 일부 나눠주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과 성장을 아우르는 기업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배당을 적게 줄 때 내가 투자를 해놓고 이게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회사가 성장하면서 배당금을 엄청 높여주니까 네, 그렇죠. 그 예전에는 뭐 내가 배당률이 뭐 3% 4%였는데 지금 뭐 30% 40% 받는 분들도 그렇죠. 있겠네요. 투자금 네. 대비하면. 네. 아, 그런 식의 투자에 좀 매력이 있다. 초보자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 편한 마음이 좀 들거든요. 좀 이자처럼 뭐 따박따박 받을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이게 초보자들은 배당 투자를 할 때 어떤 뭐 시작하는 금액, 뭐 권장 금액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배당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00원으로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국내 상장된 ETF로 보면 네. 한 9,000원, 10,000원으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뭐 적금 넣듯이 10,000원, 50,000원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내가 좀 모아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은 한 500만 원 정도 모아서 내가 투자를 하면 한 5% 배당률이라면 네. 월로 따지면 한 2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제 통신비가 13,000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는 통신비를 기업에서 배당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또 다른 이제 실비보험을 내줄 수가 있고 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관리금이 거기서 나오고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모든 소비를 배당 기업이 다 내주는 날이 오겠죠. 네. 그런 스텝들이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이뤄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내가 뭐 1억을 투자했는데 뭐 2억, 3억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겠지만 그게 네. 아니라 뭔가 내가 생활하는 비용을 이제 기업의 배당을 통해서 한마디로 이제 건물주처럼 따박따박 월세 받는 그 월세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는 투자가 이 배당 투자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배당 투자가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거는 뭔가 좀 느리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 성장주들은 막 몇 배씩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 배당 투자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나요? 우선 배당 투자랑 성장 투자를 비교해 보면 성장주를 우리가 투자하고 있다면 아마 그분들은 주식 창을 얼마나 볼까요? 뭐 계속 보겠죠. 계속 보죠. 하루에 1시간만 본다 하더라도 1년이면은 주 20일 계산하면 260시간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8시간으로 나눠보면 한 달 반 정도의 내 업무 시간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건 꽤 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이제 성장주를 투자한다는 건 좀 더 비싸게 팔아야지라는 생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배당 투자는 내가 좋은 기업을 골라놓고 한 달에 한 10분만 투여하면 돼요. 내가 매달 적립식으로 넣는 그 금액 이체하고 매수 이거 5분도 원래 안 걸려요. 네. 그래서 한 10분만 투자한다 그러면 1년에 2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렇다면 이제 한 13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성장성이 좀 더디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지금 드라마틱한 성장성은 덜해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 가성비도 좋지만 시성비를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시간을 온전히 더 투자해서 그렇게까지 정신을 힘들게 할 거냐 네. 아니면은 조금 들이고서 그냥 적당히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배당을 가져갈 거냐 그러면서 내 시간을 더 나를 위해 쓰는 건 어떤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적은 돈을 가지고 빨리 불려가지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은 뭐 다들 갖겠지만 네, 그렇죠. 그런 마음보다는 좀 차근차근 가겠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본업하면서 이 뭔가 좀 같이 자산도 상승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인 투자법이 좀 배당 투자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하나만 더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좀 속도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투자를 속도로 비교해 보면 성장주는 로켓 같고 부동산은 저는 비행기 같아요. 그리고 배당주는 기차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빨리 가려면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로켓에 탑승해서 달나라로 가죠. 네. 그러면 이제 성장주를 투자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달나라로 가려면 1도라도 틀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화성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1분 1초를 계속 봐야 되는 게 성장주 투자고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오기도 힘든 게 성장주 투자예요. 당연히 막 100% 200% 오르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50% 되면 그럼요. 회복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거에 반해서 이제 기차인 배당주를 보게 되면 내가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목적지 티켓을 가지고 기차에 탑승만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재밌는 일을 혹은 뭐 놀아도 되고 친구랑 이야기해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국엔 목적지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 투자는 좀 기차 같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속도의 차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떤 이동 수단을 타야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배당 투자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배당 투자를 하면서 좀 빨리 갈 때는 비행기도 타야죠. 그리고 로켓도 한 번씩 타볼 때도 있겠죠. 이제 달나라도 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나의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하나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산 배분의 개념으로 다 같이 두루두루 하면 좋은데 뭐 저는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어쨌든 배당 투자 자체는 좀 마음도 편하고 들어가는 시간도 적고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이 하기는 참 좋지 않을까. 특히 이제 매달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받는 그 재미가 네, 맞아요. 또 쏠쏠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식에 좀 정도 붙이고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 배당 투자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배당률 높은 것만 사면 되는 건지 뭐 어떤 뭐 전략을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성장주도 섞인 걸 사야 되는지 뭔가 이게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떤 난이도별로 뭐 이렇게 투자 전략 같은 게 있나요? 배당 투자는 난이도라기보다는 우선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이제 배당 투자를 기업을 잘 고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에는 이제 배당 성장 기업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요. 네. 100개의 기업을 모아서 투자하는 SCHD라는 ETF가 있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 50만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해봤어. 그리고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기업들을 투자한 거랑 50대 50을 나눠서 투자하고 1년 뒤에 다시 까보는 거죠. 네. 그랬더니 ETF보다 내 성적이 더 좋아. 수익률도 괜찮고 플러스 배당률까지 더 괜찮다면 네. 당연히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배당 기업을 직접 투자하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ETF보다 성적이 못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다는 것은 아직 내가 그쪽까지 기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이제 ETF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구분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배당 투자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을 가지고 하면은 성장 투자도 비교해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S&P 500을 가지고 비교하면은 미국 전반적인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게 좋을까 시장에 맡기는 게 좋을까를 판단해 볼 수가 있거든요. S&P 500이랑 헤지펀드랑 수익률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1년차, 5년차, 10년차 이렇게 비교하는데 10년이 됐을 때 헤지펀드가 이길 확률이 14%예요. 15년이 되면 8%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는 것은 S&P 500에 그냥 가만히 15년 놔두면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헤지펀드 상위 10%에 드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루하루의 선택보다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게 더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원래 선택과 집중해서 본인이 직접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 유언장을 과거에 쓴 거에는 지수 추종하는 ETF에 90%를 넣어라라고 자기 자산을 넣고 10%는 채권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선은 잘 모르면은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사실 유명한 얘기잖아요.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결국에 이 시장의 어떤 평균 네. 수익률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게 맞아요. 사실 어찌 보면 이 인간의 어떤 뭐 감정도 들어가고 본능 같은. 본능 같은 것도 뭐 피해 보겠다고 하다 더 큰 사고 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100만 원 투자할 땐 50만 원은 지수 추종으로 가고 50만 원은 내가 한번 골라봤을 네. 때 1년 성적표 딱 보고 내가 안 되는구나 네. 하면 오히려 또 수긍도 잘 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게 이런 걸 것 같아요. 이 배당주라는 거는 결국에 좋은 네.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좋은 회사라고 치면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한국보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배당주 투자가 맞는 건지 네. 아니다. 그래도 뭔가 한국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이거? 우리가 이건 쉽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국 배당주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우리가 미국에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신발을 예를 들어 볼게요. 흰색 신발이 두 개가 동일하게 있어요. 둘 다 10만 원이고 디자인도 비슷해요. 하나는 나이키고 하나는 르카프예요. 그럼 어느 신발을 사실 거예요? 좀 나이키 살 것 같아요. 당연히 나이키 사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할 때는 현명하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애국심이 발동돼서 국내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매출이 많고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미국에 많고 그리고 다른 다방면 산업에서도 미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더 미국이 더 좋은 배당 기업들이 많다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국에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 49개나 돼요. 50년 늘려왔다는 건 우리가 월세를 이번에 50만 원 받았으면 내년에 51 그리고 네. 그다음에 52 이거를 50년 이상을 해온 거예요. 그 네. 기업들은. 그런 기업이면 당연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니까 하는 건데 한국에는 10년 이상 늘려온 기업도 많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많이 투자하시는 뭐 배당주 중에 맥커리 인프라가 있는데 네. 이 기업이 2016년도에 460원 정도 했던 배당을 400원 정도로 깎았어요. 아. 배당 삭감을 했어요. 네. 그러면 한 13% 떨어진 건데 네. 그럼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았다가 갑자기 80얼마를 받게 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오랫동안 배당을 늘려온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런 기업은 미국에 많고 거기서 선택하는 게 오히려 효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결국에 미국과 한국 투자를 할 때 이제 배당률 그리고 이제 배당률의 어떤 상승률을 또 봐야 될 텐데 네. 한국은 좀 세금이 그래도 좀 없기도 하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도 어쨌든 미국 투자가 좀 더 나을까요? 환율도 뭐 생각하는 것도 있고. 네. 우선은 배당 소득세는 한국은 15.4, 네. 미국은 15%를 띄어요. 네. 그래서 배당 측면에서는 세금이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넘기 전까지는 둘 다 거의 동일한 세금에서 싸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좋은 기업이 있는데 투자하는 게 좋고 이걸 좀 더 나는 세금 측면으로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국내에서 투자하는 방식으로 연금저축을 투자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해외 투자면 말씀드린 대로 배당은 15% 배당 소득세를 내고 시세 차익은 250만 원 비과세 다음부터 또 22%의 그러니까요. 양도세를 내요. 네. 근데 국내에 이제 연금저축을 투자하면 수익뿐만 아니라 원금도 다 합쳐서 계산을 하지만 우리가 10년, 20년 장기로 하면 원금보다 수익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연금소득세는 5.5%인데 그거 하더라도 당연히 더 낫겠죠. 그래서 연금저축으로 먼저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세금 네. 측면으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나 국내 투자나 상관은 없는데 기업에 직접 투자하겠다면 당연히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통해서 간접적인 투자를 하는 게 그죠. 세금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좀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세계적인 기업들인 미국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배당 측면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안전할 수 있다. 그죠. 아무래도 한국은 좀 배당률이 좀 짜지 않습니까? 네. 그렇진 않아요. SK텔레콤 같은 데 보면 지금 7% 그리고 요즘 은행주들도 한 네. 6, 7% 배당률이 나와요. 네. 그래서 요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은행주의 배당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네. 지금은 국내 은행주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보다 나은 종목들도 아직 조금 있을까요? 존재하죠. 그래서 양쪽을 다 보는 게 좋은 거긴 하고요. 네. 그래도 저는 은행주가 언제 또 배당을 떨어뜨릴지 모르니까 그게 네. 좀 불안해서 지금 배당은 높지만 좀 보수적으로 더 본다면 계속 늘려온 기업이 어딘가 찾다 보면 또 미국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상관하지 말고 배당을 꾸준히 잘 주는 주식들 네, 위주로 그렇죠. 투자를 해라.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어쨌든 미국에 좀 많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떤 그 연금저축 조금만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잘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1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월 50만 원씩 넣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네. 그 50만 원을 넣을 때 저는 이제 ETF를 투자하는데 그 ETF도 이제 국내 상장된 거 아니라 해외 상품인데 국내 버전으로 상장된 친구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SCHD 저는 이 세 개를 주력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투자하면은 그래도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고 배당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좋겠죠. 네. 우선 연금저축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 혜택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연금소득세도 저렴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세 이연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하면은 15%의 세금을 내잖아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5만 원을 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면 100만 원 그대로 세금 안 떼고 나와요. 네. 그럼 이 100만 원을 또 투자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금을 이연한다. 그래서 내가 받을 때까지 그 수령하는 시기까지 세금을 안 내요. 그렇다는 거는 세금까지도 내가 복리로 굴릴 수 있는 거니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더. 네. 이 세금을 미리 낼 거를 내가 투자로 더 많이 굴릴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어차피 뭐 세액공제 받겠다고 이제 투자하는 거 이렇게 좀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수패님 얘기를 좀 듣고 나면은 나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매달 월급은 받으니까 뭐 20만 원, 30만 원 떼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볼까? 책 제목처럼 이게 스타벅스 커피 네. 값은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은 게 그럼 어떤 종목을 뭐 투자해야 되는지 약간 뭐 ETF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종목으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바로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배당 왕족주 귀족주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네. 그거 말고 나는 좀 더 배당주 중에서도 좀 공격적인 투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배당 성장률이 높은 친구들을 투자하는 건데 네. 그런 친구들은 배당 연수가 뭐 10년, 20년 이렇게 차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성장 산업에 있고 거기서 꾸준히 앞으로 미래를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하면 좋은 기업이거든요. 성장도 되면서 그리고 나름 또 이제 네. 배당 상승이 좀 그죠. 많이 되는.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주는 그러니까. 그런 네. 기업을 찾아보면 우선 아까 브로드컴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 말고도 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기업이긴 해요. 네. 근데 배당 성장률이 최근 5년 동안 19%예요. 꾸준히 올라가는 네. 성과를 내고 있죠. 이것도 동일하게 내가 50만 원씩 배당을 10년 전에 받았다면 지금 한 300만 원을 받게 되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건강보험이 되는데 미국은 이제 사설에서 다 하는 네. 행위라서 유나이티드 헬스가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미국에서 거기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인데 이 기업도 배당 성장률이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지금 10년 전에 또 50만 원을 배당을 받고 있었다면 지금 7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350만 원까지. 야. 증가한 기업이라서 내가 좀 배당 성장률을 노리면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세 개 기업을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MSCI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그 기업은 우리가 요즘에 ETF를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 ETF 지수를 관리해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 지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용료, 구독료를 내는 쪽에 이제 받는 쪽이 MSCI 같은 기업인데 그런 기업에 요즘 성장세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투자해도 좋은데 이 기업은 5년 동안 또 한 20% 이상 배당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죠. 앞으로 산업도 발전할 거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미리 투자해 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당금 한 50만 원 맞춰놨는데 얘가 한 7배, 8배씩 막 성장하면서 어느덧 뭐 월급만큼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면 괜찮다. 근데 아까 방금 뭐 왕족주, 귀족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네. 그 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선은 배당금을 25년 이상 꾸준히 한 번도 안 쉬고 늘려오면은 배당 귀족주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우량한 기업만 뽑은 게 귀족주거든요. 그래서 S&P 500 안에 들어있어야만 되는 거고 왕족주는 안 들어있어도 상관없는데 50년 이상 늘려왔다. 그러면 왕족주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면 귀족보다 왕족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선은 50년이 넘었으니까 왕족이 더 좋은데 네. 시총이 너무 낮아서 좀 변동성이 있는 친구들이 간혹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귀족주이면서 왕족주인 친구들도 있죠.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둘 다 좋은 기업이죠. 근데 네. 나는 좀 더 우량한 기업을 더 보고 싶다 그러면 귀족주를 보는 게 좋고 아니야 무조건 연수야 하면 왕족주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아마 좀 나도 그럼 한번 책에서 말한 것처럼 배당주 투자 한번 해보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아무래도 좀 초보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무작정 막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배당주 투자할 때 이건 좀 알고 가야 된다. 뭐 어떤 주의사항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우선 배당 투자할 때 딱 5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 네. 네. 어렵지 않아요. 쉽게 볼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당연히 매출을 봐야 돼요. 이 기업이 재작년, 작년, 올해 하면서 계속 늘어났으면 우선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거겠죠. 근데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기업은 안 좋은 거니까 굳이 손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매출을 보고 두 번째는 순이익을 봐야겠죠. 매출은 늘어나는데 순이익은 별로 안 좋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매출만 늘어나고 실제로 주머니에 챙기는 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커피집을 얘기를 해보면 네. 이번에 100잔을 오늘 100잔을 팔았어요. 근데 다음 달에 120잔을 팔아. 그럼 매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늘어났던 게 1+1 행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매출은 늘었지만 순이익은 깎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순이익도 같이 늘어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영업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매출이 발생되고 원자재 값이 나가고 그리고 인건비도 주고 이자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잘 융통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게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지겠죠. 그리고 거기서 배당을 주니까 늘어나면 나한테 배당을 더 주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오면 이제 배당 연수를 봐야 돼요. 네. 꾸준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배당을 오랫동안 늘려온 기업은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50년 늘렸으면 51년 차, 2년 차 늘려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배당 연수가 높은 기업들이 더 신뢰가 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1, 2년 높인 기업은 3년 차에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배당 연수를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가장 중요한 배당 성장률이에요. 이 배당 성장률은 매출과 순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늘어나는 건데요.
우선 기업이 배당을 주는 걸 배당 성향으로 표시하는데 100을 벌었는데 20을 준다. 그럼 20%의 배당 성향이라 그래요. 그럼 매출이 뭐 계속 늘어나면 배당 성향을 거의 유지하면서 주니까 매출과 함께 내 배당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럼 배당 성장률이 그만큼 높겠죠. 그래서 배당 성장률이 높다는 건 이 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5가지를 보고 투자를 하면은 거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투자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주변에서 듣고 매수를 그렇죠. 1분 만에 누르고 네. 1년 동안 고민을 해요. 네. 아, 이거 내가 왜 샀지 하면서 그러지 마시고.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브로드컴 사신 분들도 막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냥 들으면 그냥 막 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배당주 투자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5가지가 결국에 좋은 회사인데 그죠. 주주 친화적인 회사.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최고의 회사. 그렇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게. 그걸 그러니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이런 기업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그런 기업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죠. 선별해서. 뭐 좋은 회사에 또 배당도 잘해주고 성장도 잘 되면 되게 좋은 회사들인데 왜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갖고 막 뭐 빅테크 막 이런 것만 막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옆에서 친구가 네. 아, 내가 엔비디아 샀는데 지금 네. 50%야. 네. 요게 혹하니까 나도 오늘 엔비디아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네. 나한테 맞는 기업을 고르고 거기서 이제 절대 평가를 해 나가야겠죠.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종목도 내가 골라야 되고 내가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건데 꼭 내가 배당 투자할 건데 테슬라가 오른 거랑 원래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럽다 보니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매출, 네. 순이익 이런 거 다 안 보고 그냥 지금 배당률 높은 거. 네. 한 8% 되는 거. 네. 옆에서 10% 올랐을 때니까 나는 그래도 배당률 8%는 찾아보자 하면서 그냥 배당률 높은 거를 소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은 좀 안타깝게도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업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5가지를 보고 투자하면 절대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후회는 안 하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꾸준히 늘려가다 보면 옆에서 그 친구가 100% 올랐었던 해도 있겠지만 50% 떨어진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배당은 매년 늘어서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늘어가는 그런 기쁨을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만족을 키워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당률이 높은 게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배당률만 높은 걸 보지 마시고 이제 성장하는 회사, 안정적으로 이제 꾸준히 뭔가 배당을 해주는 회사, 말 그대로 정말 좋은 회사를 먼저 선별하고 그런 종목들을 잘 추려가지고 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기업을 157개를 정리한 게 이 책입니다. 아, 여기에 아까 보니까 리스트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그래서 리스트에 있는 책들은 그러면 믿고 사면 되는 겁니까? 그냥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 책을 보고 투자하시면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름 이제 미리 한번 좀 필터링을 걸어서 정리를 해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한번 배당주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책에 그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가 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책을 인터넷 강의처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서 30일로 쪼개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날의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떻게 돼 있고 내가 소비하는 것들은 어떻고 그리고 내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를 세세하게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 챕터를 읽으면은 내가 이런 걸 좀 챙겨봐야겠구나라고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거를 30일 과정을 끝나고 나면 내가 배당 투자로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고 자연스럽게 포트를 꾸미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하면은 어쨌든 내가 이제 완전 생초보도 어느 정도 좀 단계가 올라올 수 있게. 그렇죠. 그 셀프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셨다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한두 가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3개월치 자기 소비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소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표가 있으니까 3달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매달 고정비가 어디였고 그리고 내가 쓰지도 않아도 되는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자산으로 넘어가면 내가 주식의 포지션이 얼마나 있고 부동산이 얼마고 이런 거 체크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부동산 자산이 많잖아요. 네. 한 100에서 80%가 부동산이고 주식이 한 10%라고 치면은 우리가 테슬라에서 그 한 10% 빠진 거 그렇게 가슴 아파요. 네. 내가 투자한 부동산 그 입지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보는 게 원래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더 많이 들어가 네, 있으면 네, 네. 이거의 20%는 이거의 1%보다 안 되니까 주식의 20%는 내가 투자하고 그렇죠. 있는 부동산의 1%보다도 안 되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내 자산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지션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에 집중할지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자산이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분산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자세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채널은 이제 20대 뭐 30대 사회 초년생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뭐 아예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좀 인생 설계 이런 거 하면 좋을지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해왔던 투자 로드맵 같은 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네. 저는 인생 투자는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소득이 들어오는 구간이 있고 소비만 해야 되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보통 60을 끊어서 60부터는 소비만 하는 생활을 할 거고 네. 60 전에는 우리가 소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겠죠. 네. 30세라면 그러면 30년 동안이 전반전이고 그리고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이 후반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40이 되니까 전반전이 20년 그리고 후반전이 40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선은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눈 다음에 전반전에서는 지금 배당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월 100만 원씩 넣어보겠다. 150씩 넣어보겠다 해서 차곡차곡 지금 배당 포트를 제가 책에 꾸민 걸로 운영을 해보면 100만 원씩 하면 20년 차에 월 300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전반전은 이걸로 100만 원씩 차곡차곡 모은 걸로 만들 수 있다. 근데 지금 30살이면은 60이 아니라 50에 네.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반전은 우리가 원래 이것만 준비해도 노후가 계속 준비가 돼서 나아가는 형태인데 배당 성장률이 인플레보다 더 높으니까 이거를 채울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보험 차원에서 후반전을 준비해보자 그러면 연금저축을 투자하시면 돼요. 연금저축은 우리가 30살이면 60세까지 30년 동안 50만 원 넣으면 가장 좋은데 사회초년생은 50만 원 다 채우긴 좀 힘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 2, 30만 원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연금저축으로 투자하면은 뒤에 60세부터 우리 자산이 꽤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추가로 보험처럼 그때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우리가 60세 넘어가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면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네. 퇴직금도 있을 거고 기초연금도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만 준비를 먼저 해놓으시면 그래도 노후는 어느 정도 거의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런 배당 투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제 내가 하면서 중간에 막 포기하거나 막 네. 변심하지 말고 내가 믿는 방향을 계속 간다면은 이제 노후 대비도 이제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전반 후반 얘기를 좀 해주신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직장인으로 시작해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 그런 네. 분들이 사실 이런 재테크 채널 뭐 저희 채널도 많이 보시는데 이분들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어떤 생각으로 좀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얘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경제적 자유를 꿈꾸면서 그리고 시간의 자유를 꿈꾸면서 퇴사를 했거든요. 네. 4년이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좀 생각하니까 어떻게 한 발을 내딛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뭐 100억 벌겠어 하면은 한 스텝을 못 나가잖아요. 네. 100억 어떻게라는 생각밖에 안 되니까 지금은 딱 한 3천만 원만 모아보자. 3천만 원을 우리가 모아야 된다면 1년 만에 모으면 250만 원씩 모아야 되고 네. 2년 동안 모은다면 125만 원씩 모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숫자긴 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3천을 모으고 나면 6%의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 먹는 그 커피값 배당금으로 다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단추 하나를 깨보면 다음 스텝은 뭐 해볼까? 커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소비하는 식비를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다음 스텝 두 번째, 세 번째를 나아가는 형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먼 미래 말고 네. 1, 2년을 바라보고 먼저 지금 뛰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축을 잘해야 되고 저축한 게 어느 정도 모여서 이제 종잣돈이 돼야 뭐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게 되는데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배당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안정성도 좀 확보가 네.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 공부도 좀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즉각적인 보상도 좀 바로 뭐 한 달에 한 번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초보자들이 한번 시작해 보기는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럼 유튜브 수페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송민섭 작가님이 쓰신 나는 배당 투자로 매일 스타벅스 커피를 공짜로 마신다. 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배당 투자에 대해서 좀 생소하셨던 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